안녕하십니까. 자, 유한양행이 플러스가 나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13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2만 9,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전체 시장도 오늘 그래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 자, 아직도 불안합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종목 매매하는 것도 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업종 지수 자체 보면 굉장히 지금 그 매수하는 입장이나 매도하는 입장이나 상당히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타점도 잡아드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는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민수 인사를 드립니다. 증권사 경력 24년, PB 경력 12년. 자, 위기에 강합니다. IMF도 겪었고, 자,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위기 이후에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박민수. 자, 오늘 유한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자, 돈을 가진 입장에서나 주식 가진 입장에서나 굉장히 답답합니다. 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했죠. 유한양행.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유한양행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한 달 먼저 다시 불거졌습니다. 8월 초 이후로 두 번째. 이번에 좀 심각하죠. 그래서 9월 17, 18일 날 FOMC에서 0.25 컷이냐, 0.5 컷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이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주식 이후로 주도주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0.5 컷 갈 수 있습니다. 빅스텝. 만약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0.5까지 내린다? 자, 제약주, 바이오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자, 먼저 바이오주는요, 여러분, 임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R&D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자, R&D 비용 때문에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계속 간다. 방어주적인 제약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약주는 아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파업을 했습니다. 약, 제약주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자, 유한양행 랭나자 승인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주봉,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해온 게 보입니다. 2019년 4년에서 5년 정도 매집을 했죠. 몇 배 올랐습니까? 밑에서부터 3, 4만 원대 거래가 터졌죠. 그래봐야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매집한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4개월, 5개월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했습니다. 길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4년, 5년 최소한 두 자릿수 상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고 매집 전략. 지금은 아직은 매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매집 전략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여기 세력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여러분. 메인 세력. 지금 이 친구도 주포 세력들은 뭐에 열중하고 있냐? 개미털기입니다. 피어와 포모로 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피어는 뭐죠? 저가로 다시 빠질 때는 밑으로 추격 매도하고 올라갈 땐 따라서 합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약 바이오 쪽은 여러분 일반 제조주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들은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이 납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그런 게 아니죠. 진행 중인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나온 숫자 자체도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돼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유한양행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다 조정을 받았는데 먼저 지분 관계 보시면은요. 유한양행 자, 유한재단이 16% 정도 되고 국민연금이 한 8, 9%,
유한화곤이 8% 가까이 됩니다. 다 합치면은 대주주 물량, 기본적인 물량이 33%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은 잠긴 물량이죠.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자, 사고 있는 세력들,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21% 갖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33%, 21%, 54% 물량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 물량을 뺀다면은 20% 내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략, 외국인의 전략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빼고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급하게 오르질 않습니다. 왜? 외국인이 사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R 때 보니까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살짝 구간을 올려서.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단계? 아직 1단계와 2단계. 여기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물량을 아직도 걷어가는 중입니다. 매집 단계. 조심스럽게 매집을 하고 있죠. 자, 유한양행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종양, 심혈관, 면역염증, 신경계. 자, 종양만 하더라도 렉나자 빼고 한 12개 가까이 됩니다. 제2의 렉나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렉나자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R&D에 굉장히 많은 돈 쏟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렉나자가 기술료가 들어왔습니다. 800억 정도. 상업화가 개시된 거죠. 마일스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임상의 단계마다 기술 단계마다 돈을 받는 겁니다. 얀센으로부터. 이 돈이 800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스코텍이 갖고 있던 후보 물질을 유한양행이 받아서 임상을 한 다음에 얀센에 넘겼습니다. 이 얀센에서 마일스톤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800억. 1차적으로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나자 중요한 게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그리소는 대표적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표준 치료제예요. 매출이 7조입니다. 전체 폐암 시장 매출은 40조입니다. 타그리소가 차지하고 있는 게 7조고 전체 폐암에서 폐암 시장 치료제 자체가 40조입니다. 렉나자가 뛰어듭니다. 근데 타그리소보다 훨씬 효능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위험군 환자에서 효능이 뛰어나다. 타그리소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슈죠. 그 다음에 98분기 연속 흑자, 24년 동안 흑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유한양행. 어마어마합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정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기업 내용도 좋다는 얘기죠. 자, 재무구조도 좋고 영업활동 자체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하방이 지지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다. 24년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렉나자 파이프라인 가치는 2조 5천억입니다. 신약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신약 개발 하나로 생기는 파급력과 확장성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기술 수출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까지 해서 2조 5천억입니다. 하나로 저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승인이 나게 된다면 로얄티.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과정이 나옵니다. 렉나자 승인할 때까지. 오스코텍으로 후보 물질을 받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귀한 자료를 하나 구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준비하고 있는 후보 물질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계약 상대방이 따로 있죠. 자, 많은 약들, 항암제, 치료제. 자, 무슨 얘기죠? 제2의 오스코텍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이 후보 물질 임상을 통해서 승인이 다시 난다. FDA. 제2의 렉나자가 나온다면 이 주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약주, 바이오주. 이 리스트를 제가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잘 받으셨다가 담아놓으시면은 대박이 날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후보 물질 관련 종목. 그다음에 자, 넥스트 렉나자 여기 밑에 나옵니다. 12개 임상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준비 중입니다. 제2의 렉나자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 실적입니다. 24년 동안 흑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하방이 지지되는 요인입니다. 렉나자가 승인이 났고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00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2의 렉나자라고 할 수 있는 12개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렉나자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뛰어납니다. 렉나자가.
타그리소 시장은 7조, 전체 폐암 시장은 40조입니다. 이 시장을 렉나자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한번 받았죠. 여기서 고점까지 갔다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인지 추가 하락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자,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저가 매수 구간과 구간 매수 구간 중간 정도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저보가 매수를 할 때 4단계 가서는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조심스러운 매집 단계입니다. 천천히 매집을 하고 있죠. 자, 주봉 여기 세력들이 주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네들 뭐를 하고 있다고? 개미 털기, 피어로 털고 폼으로 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 신고가 종목,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매집 기간도 4년에서 5년. 아직은 수익률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간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더 땡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중요한 타임라인 있죠. 9월 FOMC가 열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죠. 0.5 컷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월 달 3, 4분기 기업 실적들, 특히 빅테크 실적 중요합니다. 빅테크 실적이 별로일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10월 달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올 겁니다. 이거 여부에 따라 경기 방어주, 제약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자, 타그리소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국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한양행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헤지펀드의 매집 전략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매집을 해나가는지 거기에 따라 여러분 전략도 달라지겠죠.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유한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현재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간다고 그랬죠. 3단계 정도 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유한양행 같은 거 매집할 때 세력들이 쓰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요약이 돼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적 분석까지 포함해서. 자, 유한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있죠.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유한양행 매매 사인들이 실시간 대응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자,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유한양행 실시간 대응하게 됩니다. 자,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보내시는 방법은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이 최근에 AI 반도체가 빠지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제약바이오는 주도주는 아니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섹터별로, 이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바로, 자, 텔레그램 방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죠? 단타방입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방. 박민수가 오랜만에 단타방을 연락을 합니다.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1번이라 보내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문자 샘플 확인하시고요. 예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고, 원하시는 분들 1번 누르고 단타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많이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식을 많이 파느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AI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자,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에 여러분, 자,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선물 거래는 50%.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가 PBR 때부터 만든 자료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 급등 예상 종목까지 010-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알고리즘 대안 리포트.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죠. 70%입니다, 여러분. 급등 급락이 나올 때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자,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유한양행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급등 나온 다음에 급락 나왔을 때 첫 번째 급락이 나왔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단기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유한 R 있었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그리고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1번 새롭게 시작하는 단타방 서비스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무료 서비스 알고리즘 70%입니다. 매매 비중이. 이제는 알아야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단타방 문자 샘플입니다. 1번이라 보내시면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시켜 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매집 전략 주포 세력들 헤지펀드 미국 헤지펀드입니다. 자,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될지 신하라별로 다 짜놨고요. 신호와 패턴 다 분석해 놨습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도 꼭 확인하시고 유한이라 보내시면 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국면 바로 이런 거죠. 앙드레 코스텔란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시장에 선행하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빠졌습니다. 왜? AI,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실적에 비해서.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되돌아오는 중이에요. 주인 곁으로.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차를 두고서. 이건 대명제죠. 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랭라자 승인 나고 살짝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이 들어왔습니다. 800억.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그랬죠. 아직은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9월 FOMC 금리 인하. 두 번째 10월 3, 4분기 기업 실적.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지표. 과연 침체 국면인지 아닌지. 세 번째 타그리소를 넘어서서 최고의 폐압력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되면 속성상 이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멀리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과 단타방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등 급락이 나올 때 특히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박민수가 열심히 무료 서비스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유한양행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에요. 아직은 세력들의 매집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짧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헤지펀드는 여러분 최상위 주식 1%입니다. 0.1%. 매집하는 단계에서 물량 털면서 갈 겁니다. 산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중간에 물량 털면서 갑니다. 개미 털기.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죠.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 매매 자신 없으시면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중소형주별로 따로 분류해 놓은 알고리즘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타방도 있었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종목이나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종목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